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그 아파트 경기를 비롯해서 부동산 경기가 매우 저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또 언제 경기가 좋아질 것인지, 또 금리는 언제쯤 또 내릴 것인지, 여러분 매우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당연히 그 자산 투자가들이라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요. 현재 우리 금리를 살펴보면은, 금리 살펴보기 이전에, 제가 금리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또는 그 침체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22년 3, 4분기 이후로 경기가 매우 나빠졌거든요. 부동산 경기가. 나빠진 원인이 바로 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됐기 때문에 금리 그 금융 비용이 커지다 보니 투자도 여력이 약해지고 경기도 같이 맞물려서 침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최고의 관심사는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금리는 안타깝게도 우리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기축통화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미국 달러화잖아요. 그래서 연방은행에서 금리를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요 세계 각국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금리도 올려야 되고 금리가 또 내려가면 우리도 내려야 되는 그런 숙명적인 관계에 있죠. 물론 100% 종속 변수는 아닙니다. 일부 독립 변수도 존재하고 있지요. 어쨌든 현재 우리 금리는 그 지난 그 22년부터 쭉 상승해 오다가 23년 상반 그 1, 4분기까지 올라오면서 그 이후로 우리 금융통화당국에서는 3.5%로 고정되어 여기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부담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기에 미친 영향 때문에 3.5%를 유지하고 있고 이 유지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이 금융 전문가들은 금년도 하반기에는 금리가 더 나름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름 근거 있는 얘기들이 미국의 그 경기에 따라서 우리 영향을 받게 되는데 하반기쯤에서는 미국 경기가 현재 인플레였을 때는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기가 약간 둔화되면서 이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라고 또 우리 금융통화 당국에서도 일정 부분 그걸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대출 금리는 현재 시중금리, 시중은행에서 빌리는 그 이자가 4.5%입니다. 이것도 계속 평균을 유지하고 있고, 물론 제2금권의 금리는 높습니다. 6%, 7% 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시중은행의 금리, 대출 금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금리를 이 정도 살펴보고요. 과연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어느 때 반등할 것이냐. 오늘은 이 반등의 조건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반등 조건을 살펴보시려면 우선 그 시장에 첫 번째로 매물 부담이 완화가 되고 있는가, 두 번째로 매수세는 유지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투자 확대가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은 그 심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격 침체 지속적인 지방에서도 사실은 현재 수요 회복으로 가격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역이 있어요. 또 가격 상승을 위해서는 할인 매물, 또 매물 적재 완화, 실수 중심의 매수세 유지, 투자 수요 중심, 투자 심리 확대가 전제가 돼야 되고, 시도벌 관련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해당 지표를 충족하는 지역을 뽑아내서 과연 가격 반등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지금 제가 제공해드리는 도표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전반적인 그 반등의 조건을 살펴보면서
대전의 부동산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가격 반등의 조건을 보면요. 매물 부담 완화입니다. 이것은 매물 부담 지수라고 부르는데요. 히트맵이 되죠. 이 경우는 할인 매물이나 이 매물 수준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거래 회전 뭐 등 이 거래 활성화 되고 있는가, 이렇게 되면 매물 적재 완화 시 가격 반등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현상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는가? 신이 아니면 발견할 수 없죠. 하지만 다행스럽게 통계는 반복이기 때문에요. 통계표를 살펴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최선인 것 같아요. 먼저 미분양 아파트 매매 거래량. 다시 말씀드리면 미분양 대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활발하면 부담 완화가 된다는 증거지요.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입주 물량 대비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어떨까?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전세 거래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전세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입주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아파트 매매 실거래 회전율, 그리고 이제 아파트 전세 실거래 회전율, 요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세 회복 부분인데요. 이것은 실수요 또 실거주 목적 매매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거래 대기 중에 수요는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가, 수요자 중심 시장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매도자 중심 시장이 되고 있는가, 이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수요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가, 수요자의 어떤 그 숫자가 아니면 물량이 수요 물량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요 기반 형성으로 가격 하단이 형성되고 있다. 이걸 또 예표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건 바로 그 앞전에도 말하자면 매물 부담 완화라든지 매수의 회복, 투자 심리 확대, 이 부분은요. KB 부동산 통계 자료,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에서 통계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기 쉽게 정리해서 이야기해주는 통계 자료 있습니다만, 또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일부 투자자 관심 있는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나름 분석을 해서 또 향후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바로 통계 자료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지금 한화금융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이 자료를 제가 부분 발췌해서 여러분께 재해석해 드리고요. 이 통계 자료들은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그냥 찾아보셔도 되고, 또 리딩이 잘 안 되시면 제가 직접 찾아서 여러분께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방문하셔도 좋고 유선으로 전화를 하셔서 상담 받아도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심사숙고해서 또 성의 있게 또 정확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매수세 회복은 그런 거고요. 매매 거래량, 거래 회복률, 뭐 준공 미분양 또는 미분양 비중, 이런 부분도 통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이것은 경제는 심리입니다. 그래서요, 투자 심리가 어떨 건가. 지금 투자 수요가 확대된다 그러면 투자 심리 흐름이 보이죠. 그랬을 때 앞으로 뭐 1개월 후에 아니면 반년 후에 1년 후에 시장 내 매수세의 판단으로 가격이 반등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활용 가능한 지표가 시장 심리 지수, 또 외진 매매 비중, 이런 건데요. 그 교통망 개선 등 개발 호재라든지 저평가 매물 증가는 경기가 좋을 때 입지 여건을 따져볼 때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등 조건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반등 조건 중에 하나인 매물 부담 완화 부분인데, 현재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부산, 충북, 대구, 울산, 충남 정도가 매물이 소진되고 있다라고 지금 통계는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께 보시는 제가 저를 좀 따라와 보시죠. 20년도, 21년도 이렇게 22년도 2분기까지
2분기까지입니다. 대략적으로. 이때까지 경기가 괜찮았고, 이 이후로 우리 부동산 경기가 긴 터널을 통과하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까지도 긴 터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22년도 3분기, 4분기, 그래서 작년에 3, 4분기까지 매우 매물이 쌓여 있다. 난리가 났었고요. 그런데 그 다행스럽게, 금년 들어서 경기가 이 마이너스니까요, 물량이 계속 빠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흐름으로 보면, 반등 조건의 첫 번째인 매물 부담 완화 조건은 현재 매우 양호하다. 말씀드리면, 터널을 빠져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아시겠습니다만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화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성이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서울 다르고 부산 다르고 그리고 대전 다르고 그렇죠. 대전 살펴볼게요. 지금 대전의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22년 1분기까지 1분기까지는 괜찮았고 2분기부터 역시 마찬가지로 긴 터널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현재까지 와 있는 거고 지금 24년도에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작년도 4, 4분기 대비 0.87 증가한다는 뜻이니까 이게 매물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대전은 긴 터널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매수세 회복 부분입니다. 현재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울산, 강원, 충청, 전북, 경상 요 지역은 반등조건 중에 매수세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반적인 계열을 살펴보면은 매매 거래량 회복으로 매수세가 유지되고 준공 후에 미분양 재고도 소진된다 이렇게 봤을 때 수요 기반 형성으로 가격 하단을 지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누적 거래량과 월 평균 대비 거래량 회복은 충북, 경북, 충남 내에서 높았고 최근 5년 대비 각각 64, 63%를 회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작년 10월 준공 후에 미분양 비중은 대구, 울산, 강원 등에서 낮았고요. 미분양 부담까지 고려해 보면은 울산, 전북도 낮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전을 좀 살펴볼까요? 대전은 보면은 대전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한 60% 월평균 거래량 회복률도 한 60%. 그리고 그 누적 거래량 회복률도 한 60% 와 있는 거예요. 아직도 터널 속에 있다. 하지만 곧 터널 끝으로 가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충북, 경북, 뭐 충남, 강원, 전남, 울산, 경남 이쪽 부분은 현재 매수세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미분양 준공 그리고 준공 후의 미분양 비중 이 부분 살펴보면 주황색 부분이 준공 후 미분양 비중이고요. 대전 살펴볼게요. 대전은 미분양 재고가 여기 한 1000세대쯤 1000세대쯤 남아있다. 아직도 분양이 안 되고 있고 여러분 그 현 시장에서도 보면 지금 재개발하는 곳이라든지 재건축하는 곳이라든지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 분양하는 곳이 일부 많아요. 몇 군데 있어요. 유성에도 몇 군데 있고 지금 문화동에도 있고 SK뷰 같은데 미분양이 다 났단 말이죠. 이게 미분양이 계속 쌓이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어, 그 말하자면 매물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맞는 얘기죠. 그런 상태고 하지만 그 전체적으로 중공업 미분양 비중은요. 대전은 이게 얼마예요? 한 10,000호쯤 되지 않습니까? 만호쯤 되고 그리고 그 미분양 재고는 현재 미분양 재고 그러니까 입주를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것은 한 1,000호 정도 된다. 이렇게 통계로 나타나고 있고 매수세 회복 측면에서 보면 역시 대전은 아직도 터널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마지막 그 세 번째 조건으로 투자 심리 확대 부분인데 이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다양스러워요. 우리 대전도. 지금 현재 그 울산, 강원, 충북, 대구, 부산, 대전 순인데요. 이 심리가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경기는 심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심리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개요를 살펴보면 주택 시장 내 투자 수요의 상승 거래는 저평가 시점 또는 거래 회복 시점에 증가하는 것인데요. 현재 이걸 보면 대전도 심리적인 투자 심리 개수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평가 시점은 지났구나. 그리고 거래 회복 시점에 와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제쯤 이건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추세상 거의 끝에 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죠. 부동산 심리 회복과 상승 전망 지역을 확인한 결과 울산, 강원, 충북 등으로 매매 거래량 회복 지역과 유사하다. 이건 매우 정확한 말이죠. 그리고 매매 거래된 지역 이외에서 거주하는 자가 거래한 비중, 예지인 매매 비중은 부산, 대구에서 5년간 평균 수준 이민자 도달했다. 이런 뜻이고, 이런 쪽에서는 부산, 대구 쪽에서 예지 매매 비중이 늘어났으니까 투자 심리가 살아난다. 이런 뜻이고, 지금 그 울산, 강원, 충북, 대구, 대전은 심리적으로 회복 지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을 보시죠. 지금 울산, 대구, 뭐 경기, 인천, 충북, 대전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대전도 이제는 시장 심리로 봐서는 이제는 회복선에 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복선에. 이 투자 심리가 시장을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투자 심리가 이제 대전도 투자 심리가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란 뜻입니다. 또 그 보셔야 되고요. 향후 부동산은 경기가 살아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지 매매 비중 측면에서 보면은 투자 심리 이것도요. 예지인들이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의 부분인데, 지금 서울이라든지 여기요, 부산, 대구는 그 23년 월 평균하고 최근 5년간 월 평균 대비 이미 이제 거의 만족 수준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화되고 있다는 얘기고, 투자 소유가 회복되고 있다는 뜻인다는 말이에요. 근데 대전을 살펴볼게요. 대전은 아직도 최근 5년 월 평균하고 작년 월 평균이 좀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터널 속에 있다. 그 거점 끝 지점에 있다. 이렇게 예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반등 조건 충족 지역이 충북, 강원, 울산, 대구라고 분석했어요. 현재 충북은 매수세 회복 그리고 가격 상승으로 매물 부담이 첫 번째 조건이죠. 반등 조건에 매물 완화되고 투자 심리가 확대되고, 이건 마지막 그 세 번째 투자 심리, 가격 반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충북을 잠깐 살펴볼까요? 충북 보면은 매물 부담 완화, 그러니까 2023년 수준을 이미 극복했고 24년도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그리고 거래량도 회복되고 있고요. 매수세 회복이죠. 그리고 준공후 미분양 물량도 줄어들고 있다. 이런 뜻이고, 투자 심리도 확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5개 조건이 만족되고 있어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곳이 충북입니다. 강원도 4군데인데 비슷하고, 그 중에 대구, 울산도 그런 범죄에 속한다. 대전은요? 대전은 어떻습니까? 이 주황색이잖아요. 부진하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계속 보십시오. 보면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광주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한 개 이상은 충족되고 있어요. 이 세 개 중에서 매물 부담이 완화가 되고 있든지, 매수세가 회복되고 있든지, 투자 심리가 확대되고 있든지, 그 중에 하나는 현재 좀 권역별로 보면은 대부분 다 속해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국 부동산 경기가 조금은 회복세에 있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전의 경우에는 심리 회복이 되고 있어서 상승 전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전도 이제는 경기 끝에 와 있다. 물론 저점이 와 있어. 저점입니다. 저점이 쭉 길게 U자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터널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오늘 제가 드렸던 정보들이 우리 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는 좀 멀리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밀도 있게 해당 지표들, 통계 자료를 통해서 밀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제가 미력합니다만은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드리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